안녕하세요. 두승규 박사의 부동산 스트라이트 시작합니다. 자, 사실은 오늘은요, 이 부동산 1015 대책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시간이 좀 지나고 있지만 1015 대책의 향후 어떤 그 대책의 성과 혹은 효과 이 부분에 대해서 의심을 하는 의구심을 표명한 경우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죠. 자, 그런데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 부분을 하나의 어떤 담보라고 할까요? 그런 측면에서 벌써 정부에서 흘리고 있는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뭐라고 했죠? 보유세 부분에 대한 인상, 우리가 전번 시간에도 한번 이야기했습니다만 그 부분과 관련해서 굉장히 시장을 조금 압박을 강하게 하는 수단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다고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에 그 부분에서 뭐 최대 정말 1%, 이 세금을 1% 내진다고 생각하면요. 대단히 큰 겁니다. 대단히 큰 부분인데, 보유세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자, 보유세 부분을 어떤 분들은 1%, 아니, 뭐 50억짜리 아파트면은 뭐 1% 해봤자 5천만 원인데, 그 정도 그 뭐 100분의 1인데, 많지 않은 거 아니냐? 뭐 적은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요. 일단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보유세를 부담하는 경우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을 때 가치가 50억 원으로 평가되고 내가 예를 들어 20억 원에 구입했다고 하면요. 그 30억 원에 대한 시세 차익이 있는 거죠. 근데 그 시세 차익은 뭐죠? 미실현 이익입니다. 실현되지 않은 거예요. 장부상에 그냥 가치 증가에 불과한 거예요. 그냥 허공에 하나의 실체가 없는 거죠. 그것을 매각하고 했을 때 그 이익이 내 주머니에 들어와야 현금성 있는 어떤 가치로 들어와야 사실은 그 재산이 나 것으로 온전히 느낄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보유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굉장히 부담을 크게 가져가는 것은 정부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것을 갖다 팔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요, 한 채를 가지고 있는데도 보유세를 굉장히 과하게 해버리면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그 집에서 나가야 되는 상황이니까요. 영어로 표현을 하자면 gentrification, 둥지 내몰림 현상을 초래할 수도 있는 대단히 나쁜 하나의 사례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지금 정책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세금을 특정 목적을 위해서 언급을 많이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본래 세금은 국민들에게 일방적으로 부담을 지우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특정 목적으로 사용될 때는 굉장히 제한적인 경우에만 허용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제한적인 목적을 위한 허용에는 반드시 법률 제정을 통해서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종합부동산세, 아니 재산세라는 지방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다가 하나 국세라는 성격으로 해서 법을 만들어서 그냥 추가적으로 부담을 엄청 씌우고 있지 않습니까? 12월 달에 종부세 부담 그 고지서가 날아갑니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문제가 많거든요. 세금을 통해서 쉽게 시장을 하나의 시장 안정 장치로 활용을 한다는 것은 대단히 나쁠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번에 어떤 보유세와 관련해서 그렇게 압박을 가하게 되거나 또는 이번에 토지거래 허가제도 마찬가지예요. 일단 이 거래 시장에서 거래에 정책 당국의 과도한 개입이 있게 되면요. 그것은 헌법상에서 보장된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 될 수가 있고요. 또 헌법상에 뭐가 될 수 있죠? 거주 이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그런 말씀을 제가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만일에 보유세를 부담을 많이 강하게 하면요. 현재 본인이 거주하지는 못하고 전세로 주고 있는 그런 주택들도 있겠죠. 그런 주택들에 있어서는 보유세 부담이 크게 커지면 어떤 식으로 되겠죠? 당연히 전세 세입자에게 그것을 조세 부담을 증가시킬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가장 사회적 약자가 그 부분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될 수도 있다라는 점에서 저는 보유세 중과 부분을 사실은 조금 심각하게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보유세와 관련해서 그 부총리께서 말씀을 하실 때도 보니까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들 간에 혹은 뭐 국제적으로 보더라도 보유세 부담이 대단히 적다.
양도세, 즉 거래세 부분은 상당히 부담이 큰 편인데, 그래서 이 보유세 부분을 더 높여서 사람들이 집을 내놓도록 압박을 가하고 시중에 내놓게 되면 거래가 원활하게 되도록 거래세 부분은 좀 낮춰주겠다. 거래세는 취등록세와 양도세를 이야기하는 건데요. 과연 그럴까? 저는 좀 그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미국의 싱크탱크 텍스 파운데이션이 공개한 2025년도 OECD 정부 수입원 보고서에 보면요. 한국이 2023년에 기준해서 전체 정부 수입의 11.5%를 재산세에서 긁어간다 이거죠. 끌어간다 이거죠. 그렇다 보니까 OECD 38개국 중에 우리 부담이 얼마다 몇 위다? 1위입니다. 1위. 그만큼 사실은 OECD 평균의 2배가 넘는 우리가 보유세 부담 현재에도 어마어마하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제가 얼마 전에 보니까요. 자유토지연구소인가 그쪽에서 우리나라 현재 보유세 부담이 굉장히 적다고 하면서 보고서를 낸 게 있더라고요. 국회 쪽에서인가 그쪽에서 뭐 한지인데 실제 우리 보유세 부담 제가 OECD 거기에 사이트에도 들어가 본 적이 있고요. 지금 이전 국회에서 아마도 지금 모 국회의원이 자료를 제공을 하면서 언론에서도 다 그랬는데요. 우리 보유세 부담, 거래세 부담, 거의 세계 탑3 안에 드는 정도로 현재에도 국민들의 조세에 대한 부담이 대단히 크다. 재산세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부담이 대단히 큰 편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현재 정부가 사실 또 보면 어떻게 상당히 서구의 복지 국가를 굉장히 모델로 삼겠다고 이야기하고요. 흔하게 우리가 복지 모델로 삼는 국가가 두 국가가 있죠. 부동산과 관련해서 주로 싱가포르를 많이 하긴 하는데요. 한편에 전반적인 사회 복지 부분은 스웨덴을 하나의 모범적인 국가로 많이 이제 이야기하는데요. 그 국가들 스웨덴은 상대적으로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는요. 우리보다 거의 3분의 1, 4분의 1밖에 되지 않는 보유세 부분에 대한 부담을 안고 있다. 그래서 이런 재산세, 낮은 재산세를 부과하는 부분들을 굉장히 비틀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보유세 강화의 향후 조치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은 대단히 현재에도 여러 가지 지금 최근에 있어서 소득이 점점 낮아지고 있고 또 여러 가지 경제 내수 경기도 힘들고 한 상황에서 국민들의 허리를 더 졸라매게 만드는 대단히 위험한 발상일 수 있다는 점을 결코 저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런 세금 문제와 함께 다시 한번 시장에 여러 가지 많은 국민들에게 좀 전체적으로 압박을 주는 수단으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지금 언론에서도 크게 부각은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97 대책에서도 나왔던가요? 아마 그런 것 같은데 제가 6.27 대책에서 나왔는지 97 대책에서 나왔는지 정확하게 지금 기억이 조금 합니다. 어쨌든 대책 속에 뭐가 들어가 있었냐면요. 시장에 대한 현장 점검 등을 할 수 있는 시장 관리원 설립에 대해서 내용이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 생각보다 여러분 간단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즉 그 말은 뭐냐면요. 정당한 의미에 있어서의 부동산 시장의 컨트롤 타워를 만들겠다는 게 아니라요. 시장을 감시, 감독, 밀착 이런 쪽을 조사를 하고 이런 쪽을 하면서 시장의 거래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압박을 하면서 심리적인 어떤 통제를 하겠다는 겁니다. 대단히 무서운 겁니다. 혹자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1984라는 어떤 동물농장을 연상시키게 한다라는 이야기까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의 시장 경제 원리에서 즉 수요 공급의 원칙에 따라 시장은 언제든지 정상화를 위해서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는데 그 부분에 정부가 필요한 공익적인 목적을 넘어서서 과도하게 그 부분을 옥죄는 것은 대단히 거래 심리를 불편하게 만들고 시장을 더욱더 왜곡시킬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최근에 그렇게 시장 현장에 대해서 불법 거래 뭐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점검한다고 하고 허위 신고, 자금 조달, 편법 조달, 뭐 위반 사항 이런 것들을 많이 한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들을 한다고 할 때마다 나타나는 현상이 혹시 정책 당국 알고 계신가요?
그러면 일시적으로 공인중개사분들이 휴업을 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가뜩이나 장사가 안 되는데 실질적으로 정부의 단속 그 부분까지 불편함을 겪으면서 나는 더 이상 견디기 힘들다 해서 폐업을 하는 경우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 이렇게 숨통을 조이는 것만으로 해가지고 정상화 너무나 요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좀 정말 제가 정부에 대해서 정말 마지막으로 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공급에 대한 마땅한 대책이 없다고 해서 마치 정부가 이 전체적인 현재의 현실을 조금 왜곡하고 국민들의 시선을 가리는 편법적인 이 불법 행위를 뭐 찾는 기획조사다 등등해서 하는 편법 행위 좀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집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또 뭐 전세입자나 월세입자나 정말 그 복귀형 의원이 이야기한 15억 아래에 많은 대다수의 국민들이 이번에 1015 대책을 통해서 너무나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제가 언론 매스컴을 제가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는데 청년들이 나서서 정말 이것은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볼 때 일각에서는 토론하러 나온 여당 쪽의 의원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일단 효과가 제대로 나타날 때까지 연말까지 좀 지켜보자. 아니, 서민들의 삶은 연말까지가 아니라 당장 한 달을 지내는 것으로도 굉장히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정책 당국들이 당국이 조금 귀 기울여 좀 들어주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우리 구독자, 시청자분들 정말 귀한 시간들을 쪼개서 또 제 이야기를 듣고 계시는 많은 분들에게 제가 좀 실질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시장 관리원 뭐 이 설립을 하면서 이미 그 이전에 단계에서 현장 점검 많이 한다고 하는데요. 손학비는 피하는 게 상책입니다. 뭐 예를 들어 많은 국민이나 서민 여러분들께서 불편하시고 마음이 막 울분도 생기고 해서 어떤 보면 조금 그게 더 세게 그 하시는 것은 결코 이 시장에 있어서는 바람직한 선택이라고 보기는 힘듭니다. 손학비는 피해 가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 정부가 이렇게 여러 가지 1015 대책에 대해서 정부 스스로도 효과에 대한 자신이 없다 보니까 이럴 경우에 시장에 약간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시범 케이스로 해서 굉장히 보여주기식 전시 행정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시범 케이스에 해당이 되게 되면요. 굉장히 개인적으로 곤욕을 치르는 상황이 되니까 정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의하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정부가 또 하나 하고 있는 것이 조금의 절차상, 서류상에 아주 작은 하자라도 무관용 원칙을 통해서 굉장히 원리 원칙대로 하겠다. 이게 참 무서운 말이죠. 자,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계약을 혹시라도 하시는 경우에 다시 한번 꺼진 불도 다시 보듯이 굉장히 계약서의 조항 하나, 표현 하나까지 절차상 혹은 계약상의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하게 챙기셔가지고 정말 이 심각한 이 시장 상황에서 낭패 보는 일이 없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많은 언론에서는 주택 가격의 앞으로 방향성, 제가 볼 때는 여러분 그 많은 내용 굳이 시간을 내서 보시지 않아도 됩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주택 가격은 당분간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공급이 없는 상태에서 그 방향은 이미 정해졌다고 볼 수 있고요. 다만 지금 거듭 말씀드리지만 현장에서 시범 케이스로 걸려서 이 개인이 사실은 평생을 동안 부동산 거래라는 건 많이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손해에서 굉장히 낭패를 보며 일생일대의 후회를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도록 보다 중요하게 처신이나 어떤 행위 자체에 대해서 보다 면밀한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 제가 저는 사실은 이렇게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평생을 살아오면서 전문가로서의 길도 그렇지만 사실 제가 어느 정도 지금의 안정적인 자산을 확보할 때까지 정말 여러분들에게 일일이 말씀드릴 수 없는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나중에 시간이 좀 되면은 조금 한두 가지씩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제가 경험한 결론은 뭐냐면은 정말
소나기는 피해가고 어려운 상황일수록 침착하게 대응하면요. 궁적통일화, 즉 길은 보이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지금 절대 절망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생각보다 인생은 길 수 있으니까요.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여러 가지 많은 자료들과 정보들을 꼼꼼히 검토하면서 저와 함께 가신다면 좋은 결과로 분명히 갈 수 있다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